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아침에 뭐 뉴스가 많이 나와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미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됐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리고요. 언론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내용도 있지만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 위주로 이제 비교 분석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오늘 주식시장이 또 이거에 반응해서 또 많이 움직였겠죠, 그죠? 그래서 상승한 종목들과 하락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상 이제 요거 타결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이제 강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예,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이제 이 관세 협상 이게 문제가 뭐 좋게 타결이 되든 안 좋게 타결이 되든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보다는 빨리 이게 끝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어서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이제 상승 출발을 했죠, 그죠? 0.65% 상승 출발을 해서 1%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3,288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이었고, 3,245포인트 전일 대비 마이너스 0.2%로 하락 마감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잘 끝났어요. 지수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는데 그냥 뭐 잘 끝났습니다. 무난하게. 코스닥은 오늘 뭐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21선을 지지하면서 0.2%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코스닥 쪽은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거의 코스피 위주로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다는 이제 뉴스가 이른 아침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주가 뭐냐, 뭐 사실관계 어떠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쪽을 위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사 내용부터 좀 볼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이 나온 이제 뉴스 중에 대표적인 이런 것들인데, 오늘 아침 시간대별로 쭉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에서 15%로 인하한다. 그리고 2주 내에 이재명과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즉 이재명을 백악관에 초대했다. 백악관 오면은 그때 회담하고 그때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이게 뭐 미국 무슨 백악관에서 발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뭐예요? 트럼프가 SNS에다가, 그죠?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것도 올린 건데, 지금 보시면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미 무역 합의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한국이, 그죠?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대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487조 원이랍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거의 500조에 가깝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대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대미 교역 완전 개방하겠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쌀이랑 소고기는 제외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이 한국한테 해주는 거는 25%에서 15%로 관세를 인하하고, 자동차도 25에서 15%로.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 이거는 바뀐 거 아닌가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 미국산 제품이 들어올 때는 무관세. 그러니까 우리는 상호관세 15%를 부여받지만 우리 미국한테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웃기다.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이거는 한국이 미국한테 해주는 거 아닌가? 이 두 개는 왜 이렇게 돼 있냐? 위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잘못 만들었어. 네. 이렇게 돼 있고, 뭐 밑에 보면 뭐
쌀하고 소고기는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유독 이걸 강조하더라고. 쌀이랑 소고기는 지켜냈다고 엄청 강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되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발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발표를 별로 안 해. 이해가세요? 그냥 트럼프가 글 올린 거 있죠?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고 다른 얘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냐면 분위기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이제 잘했다. 이재명이 잘했다. 정부가 잘했다. 협상팀이 잘했다. 트럼프가 너무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선방했다.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처지진 않고 오히려 뭐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한 게 없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기사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보면은 뭐 한미 관세 극적 타결, 마스가 승부수, 이게 뭐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그 뜻이잖아요. 네. 미국 조선업 위대하게. 그러니까 트럼프에 통했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아침에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기사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리고도 진짜 닭살 돋더라고요. 한국도 15%라고 한미 관세 협상에 일본 누리꾼 반응. 일본보다 협상이 능숙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뭐 그냥 그죠? 네, 아유, 네. 그런 거죠.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 응? 이런 거. 그러니까 정부가 뭐 잘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 나오는데 보세요. 트럼프가 그 원문이 있는데 잠깐만. 네. 트럼프가 이걸 발표했을 때 그 원문이 있거든요. 사라졌냐? 네, 잠깐만요. 이게 트럼프가 그 자기 SNS에다가 올린 원문이 있는데 잠깐만요. 네. 밑에 부분만 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언론들 기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100% 믿으시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말이 대놓고 자주 바뀌는 사람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 사람이 협상이 돼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협상할 때 이 방법을 주로 씁니다. 말이 오락가락해요. 이게 이 사람의 협상 스타일이라. 네. 협상 스타일이라. 네. 근데 여기 보면 뭐 it is also agreed that 뭐 사우스 코리아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completely open to trade. 트럼프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는 대문자로 표기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쭉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완전 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미국산 제품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뭐를? 아메리칸 프로덕트 인클루딩 카, 자동차, 트럭, 그 다음에 어그리컬처, 농업, 농수, 축산물, 여기엔 소도 들어갑니다. 축산물도, 어그리컬처, ETC, 기타 등등, 그죠? 자동차와 트럭과 농산물에 대해서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농수산물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딱 올리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기사들 막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소고기하고 쌀은 수입 안 하기로 했다. 약간 더 이상 추가 개방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의 말은 달라요. 농산물 완전 개방이거든요.
특히 우리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농산물이 뭐 쌀 말고 소고기 말고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완전 개방하기로 하고 쌀하고 소고기 지킨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이거 딱 보자마자 이상한데 그랬거든요. 제가 국제 뭐 무역 통상 전문가도 아닌데 그죠? 저도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오늘 이제 이 일들이 쭉 있고 나서 김영범이라는 관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관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이제 막 그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거를 쭉 정리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읽어드릴게. 지금 무조건 이 관세 협상이 잘 됐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팩트를 짚어드릴게요.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뭐 저를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존 영상들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뭐 한미 정상회담 날짜는 2주 이내 잡을 걸로 보이고, 이거는 패스. 그 다음에 이번 관세 협상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방위비 무기 협상은 포함이 안 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별개의 이슈이고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라고 뭐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얘기를 쭉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내주지 않고도 관세 25%에서 15%로 낮췄다는 걸 강조합니다. 더 이상 내준 게 없다. 우린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 15%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뭐 생각 있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갔냐면 이걸 패키지 딜, 패키지로 이렇게 다 묶어서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핵심 그 협상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미국이 됐고 요것만 갖고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협상을 안 하고 방위비 무기 협상 안 하고 요것만 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이건 이거고 다음에 방위비 인상 또 하고 무기 더 많이 사가라고 할 거고 그런 듯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세 협상이 잘 안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내줬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지금 요거 한 것만으로도. 근데 방위비 무기 협상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 됐다라고 홍보하고 막 자기들끼리 지금 막 자화자찬하고 있던데 답답합니다 진짜. 네. 이거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해야 돼. 그죠? 네. 실패했다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쌀 소고기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맞다. 개방이 아니다.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이 오갈 때도 부처 간의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이재명이 판단을 해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 추가 개방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서 뭐 거기서 막 옛날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 광화문시 많이 했었잖아. 이명박 대통령 때 사진도 막 보여주면서 설득했대요. 근데 난 미친 것 같아. 그게 반미 시위였는데, 그죠? 네, 반미 시위한 사진을 미국 대표부한테 보여주면서 협상을 했다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들 우리 수입 소고기 자꾸 이렇게 밀어넣으면 우리 반미 시위할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협박 요구? 근데 그걸 가지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저는. 근데 어쨌든. 근데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까 저처럼. 아니, 트럼프는 농산물도 완전 개방이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트럼프는 정치인이니까 그냥 뭐 거짓말 한 거나 그냥 쇼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상대방 대통령 보고 이거 정치인이니까 그냥 얘기한 거지 뭐. 이 뜻이거든요. 트럼프가 이상하다는 거잖아. 근데 이 뒤에 말을 잘 보세요.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이 사람이 직접 얘기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과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 그러니까 쌀이랑 이거를 뭐 개방하냐 안 하냐, 더 산다 안 한다 이 얘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 그대로 따지면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과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 그러니까 논의를 아예 안 했다는 거잖아. 자, 우리 미국이 일본에도 그죠? 철옹성 같은 일본도 우리 쌀 미국 쌀 수입하고 소고기 더 수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본도 그렇게 우리가 불복시켰는데 한국은 특별히 봐줄게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쌀 소고기 개방 안 한다는 거죠?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거 왜 놀랬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더 이상 그 미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할 게 별로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고, 그죠? 0.3% 즉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 이미 미국한테 99.7%가 농산물 시장 쪽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0.3% 10개만 안 돼 있대. 그게 뭐겠어요? 최근에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내주려고 한다 했던 게 뭐야? 쌀, 소고기, 사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트 가셔갖고 수입사가 사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을걸요? 수입쌀 보기 힘들어요. 수입 소고기 보기는 보죠. 자주 보죠 요즘에. 우리나라 돼지고기보다 싸잖아요, 그죠? 30개월령 이상도 이제 사라고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한 건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더 이상 개방할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completely 오픈 완벽하게 농산물 시장 쪽에서 완벽하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누가? 한국이. 이미 99.7%가 개방이 돼 있는데 그러면 뭘 개방한다는 거예요? 쌀이랑 소고기 빼면 뭐 개방하는데? 사과? 뭐 트럼프가 무슨 저기 백설공주에 나오는 난장이도 아니고, 네? 사과 못 팔아서 뭐 환장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게 또 있죠. 계란. 수입산 계란 드셔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그 조류독감 너무 심하게 퍼졌을 때 그때 알을 낳는 닭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계란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공군기가 가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 가가지고 계란 실어 온 적은 있어요. 최근에 거꾸로 미국에 계란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수출한 적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계란 수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축산농가하고 쌀농가 보호하려고 몇 개 과수농가 핵심 사과, 배 이런 거 그런 거 지켜주려고 그것만 개방이 안 된 거예요. 그거 완전하게 개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쌀이랑 소고기는 지켰다라고 자꾸 언론 통해서 지금 막 하는데 이 언론 보도에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농민들이 지금 화가 엄청나 있대요. 특히 호남 쪽에서 쌀 농사랑 그 한우 농가 많거든. 과수 농가도 많고 난리도 아닌가 봐 지금. 네. 그거 이제 불만 잠재우려고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트럼프 얘기도 100% 믿지 마시고요. 이재명 얘기, 대통령실 얘기, 이 쓰레기 언론들 얘기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나온 팩트는 뭐예요? 트럼프는 그냥 SNS에
짧게 글 올린 게 다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시끄러운 거예요. 미국에서 발표 안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일본, 유럽,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영국도 그렇고 먼저 이제 무역 관세 합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했다라고 하고 바로 발표를 다 했어요. 뭐는 뭐 세부 품목 다 얘기해줬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잘해봅시다.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주 뒤에 보재.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겠대. 뭔데요?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언론에서만 얘기하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2, 3일 뒤에 트럼프 미국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한국이 소고기 사주기로 했다고.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오늘 아침에 그 한미 수입 소고기 관련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광화문에서 막 난동 피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어요. 이게 그때 소고기 관련주로 막 상한가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오늘 꿈쩍도 안 했어. 뭐예요? 언론 발표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게 옛날에 소고기 관련주 엄청 갔던 거니까. 광화문에서 난리 지길 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하락 같은 거 안 하더라고. 저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 얘기를 더 해드리면 시간을 다 뺏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동차 관세 뭐 15% 얘기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언론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저번에 2주 전인가? 2주 됐나? 상호관세 15% 지금 그 전에 25%였잖아요. 그죠? 근데 25%라고 발표했을 때 처음에 미국 우리나라한테 그때 그랬잖아요. 철강은 60%인가? 이미 관세를 막고 있고 일반 제조업은 대부분 50%에 이미 관세를 내고 있고 그때 제가 이거 쭉 얘기 드린 적 있었죠. 그죠? 네. 여기에다가 추가 관세 25%를 더하면 뭐 철강은 뭐 85%가 되고 일반 제조업 50%짜리는 75%가 되고 이래서 이제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자동차는 한미 FTA 때문에 0%였어요. 우리 현대차, 기아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근데 일본은 2.5%였어요. 아마 유럽도 그럴 거예요. 아마. 유럽이나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가 2.5%였어요. 2.5%. 그럼 우리나라 현대차가 일본 차보다 미국에서 경쟁할 때 더 좀 유리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이 덕을 봤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잘 추진해가지고 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얘네는 2.5에서 15%가 됐죠. 그러니까 12.5%만 증가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우리는 15%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소고기하고 쌀을 지키고 자동차를 지켰다고요? 헛소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헛소리입니다. 국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가 이제 일본이랑 똑같아지려면 15%가 아니라 12.5%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철강주들이 철강이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15% 관세를 맞긴 했는데 철강에다가는 그 15% 관세가 안 붙게끔 합의가 됐어요. 일본은 미국의 그 US 스틸 그걸 샀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세, 철강 관세 그대로 거기에다가 얘 15%가 또 얹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통해서 중국이 철강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은 거예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지금 없어요, 사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죠. 우리나라는 3,500억 불. 그러니까 와 우리가 일본보다 적다 이래가지고 막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던데 그 나라의 GDP로 따져보니까 GDP 대비 얼마 투자했냐고 봤더니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가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유럽연합은
GDP 총 유럽연합 GDP 대비 3%대 투자하는 거고요. 일본은 13% 투자하는 거래요. 대충. 우리나라는 18%.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유럽이랑 일본 경제는 우리보다 좋아요. 우리 힘들잖아. 거기다 법인세까지 올린다며. 조만간에 노란봉투법 통과시킨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관세 15% 딱 그 얘기 나오길래 뭘 쳐다보고 있었냐면 현대차랑 기아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그거 얘기했던 건 정확하게 맞았죠. 관세 협상이 우리 언론이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 보면 우리 정부 하는 거 보면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을 보면은 관세 협상이 뭐 조만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돈의 흐름을 보면. 실제 어제 보니까 네, 하나오션도 막 어제 제가 좋게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차랑 기아도 오른다고. 그죠? 근데 아침에 딱 관세 15%, 자동차도 15% 딱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5%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자동차한테는 안 좋은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언론 기사만 엄청 우선 이 쓰레기들이 그냥 쓰레기 언론들이야 진짜. 이 언론에서 이제 막 그냥 뭐 정부 찬양하는 쪽으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요. 현대차 이거 보세요. 8시부터 거래되는 게 대체 거래소잖아요. 아침에 얘가 플러스 8%까지 올라갔었어. 이 현대차가 플러스 8%까지 갔다가 왜? 이제 드디어 관세 협상 타결됐는데 일본이랑 유럽연합이랑 똑같은 15%래. 와, 이재명이 우리 잘했다고 막 칭찬하더래. 와, 이러고 산 거예요. 모르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슬슬 이제 이런저런 언론에서 말이 나왔겠죠. 우리 원래 무관세였는데 15%가 아니고 12.5% 해야지 맞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점에 산 사람들은 10% 이상 손실 난 거예요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생산을 미국에서 많이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누가 망해요? 우리나라 이쪽 노조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노조들 이제 기아도 그렇고 5%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7%로 마감하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식합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만 나와도요, 그죠? 네. 뭐 딴 나라 가서 아마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지적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네.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솔직히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쵸? 근데 사람들이 언론이 제대로 얘기 안 해주니까 속고 있는 거야. 이게 답답합니다. 아침에 이광용을 본 거예요. 현대모비스 같이 끌려 내려가는 거야. 근데 확실하게 미국에다가 조선업은 해주는 게 확실하니까, 특히 하나오션은 확실하니까 얘는 그냥 올라간 거예요. 13%. 하나오션. 현대중공업도 꽤 올라갔죠. 4%. 신고가 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관세 협상이 잘 된 것처럼 자꾸 대통령실하고 언론에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막 호들갑을 떠는데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 2주 뒤에 만나서 그때 발표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힘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안 끝났다는 건 뭐예요? 할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 끝날 때 테마주 가는 거 하나도 없다. 왜 관세 협상이 안 끝나서, 그죠? 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종목 얘기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얘기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대북주나 잘 쳐다보시라고 그랬잖아. 네. 이 정도면은 저기 서울 인사동 앞에서 돗자리 깔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어제 대북주 딱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전문가 오래 하다 보면 촉이 있어요. 촉이. 대북주 JST나 상한가 기가 막힙니다. 좋은 사람은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이야, 제대로 가는구나.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매한 거지. 이게. 그래서 막 흘러내리다가 그냥 확 들잖아요. 그냥 정거점을 그냥 무시하면서 통과하면서 상한가를 가죠. 이건 상한가는 아니지만 27% 급등했잖아요. 좋은 사람들도. 이게 뭐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로. 근데 누가 잘 가요? 개성공단 출신들이 잘 가잖아 지금. 인디F 12%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왜 갔을까요? 미국이랑 북한 회담 가능성 높아졌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기회가 딱 오니까 바로 잡아서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아난티, 일신석재 다 감아 올리죠. 비료주 조비도 올라오고 토건, 난강토건, 신원, 그 다음에 철도주인, 푸른기술, 부산산업, DRTI 이런 것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네. 세력들이 기회다 싶어서 올린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대북주는 이재명을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김여정이 얼마 전에 확인 사살 해줬잖아요. 이재명을 막 욕하고 막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 근데 저기 미국한테는 알랑방구를 끼고 있잖아요. 북한이 트럼프랑 직접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이렇다. 대북주 앞으로 좋게 보세요. 눌림목을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맞으면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8월 1일 날 우리나라 말고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인도 이런 나라들이 관세 협상이 안 끝났어요. 그쪽도 브라질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관세 협상이 이제 주요 국가들 다 마무리가 되면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동아시아 쪽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왜? 중국을 또 때려잡아야 되고, 때려잡아야 되고, 북한 문제도 해결 좀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관심을 이쪽에 둘 것 같다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에이펙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7월 말일이니까 불과 이제 한 3개월 남았잖아요. 얼마 3개월도 안 남은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그 관련주로 이게 대북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동을 걸긴 거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특별한 말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 테마 대북주가 여러분들 제대로만 가면 바이오 뺨치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대북주가 그때 엄청 많이 간 거 아시죠? 그때 테마주가 200개가 넘었어요. 별의별 종목에 다 대북주더라고요. 진짜 다 갔어요. 철도주도 주목해야 되는 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북한 얘기할 때 철도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어요. 북한 철도 얘기를. 그래서 철도주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개성공단 관련주.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세 협상은 제가 보기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 아까 그 김용범이라는 사람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뭐 상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관세, 비관세 관련된 뭐 그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FTA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 거라는 걸 암시를 하더라고 아까 말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잘 삼아서 하시면 돼요. 오늘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인버스 있잖아요. 인버스. 아유 진짜 미치겠어. 오늘 개미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손절했어요. 손절하더라고 오늘. 한미 FTA 타결됐다고 하니까 손절하더라고. 물량이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늘어났던 것만큼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손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기다려보세요. 네. 끝난 게 아니라니까. 아무튼 오늘 아침에는 막 사람들 헷갈리게 뭐 다 끝난 것처럼 뭐 아주 완벽하게 막 한 것처럼 해놨던데 아니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어쨌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설령 관세 협상이 잘 안 좋게 끝난다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왜? 이거를 지키려고 계속 할 것 같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어때요? 지켜내잖아. 그죠? 지켜내잖아. 마이너스 0.2%로 끝나잖아요. 사실은 오늘 관세 협상 내용을 보면 지수가 급락했어야 돼요. 왜? 현대차 급락했죠. 기아도 급락했죠. 현대모비스 급락했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2% 하락했잖아요. 주요 대표주도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수를 안 떨어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외국인 계속 산다니까. 뭘 샀을까요?
3,444억 원 거래소 순매수, 코스닥도 순매수를 했죠, 그죠? 기관을 많이 팔았고. 근데 이제 뭘 외국인이 많이 샀냐면 전기전자도 좀 샀어요. 근데 전기전자보다 운송장비 부품을 많이 샀어요. 뭐겠어요? 조선업종이겠지. 대표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금융, 여기도 운송장비 쪽만큼이나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기계장비도 샀고 전기전자도 일부 샀고,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주요 업종에서는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이제 기관이 좀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기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이재명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죠? 이재명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대는커녕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트럼프가 앞으로 돈 푸는 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외국인 순매수하는 거 보세요. 무지하게 사잖아. 그죠? 계속 사잖아. 겁내지 마시라니까. 네. 겁내지 마시라. 개인이, 그죠? 순매수하는 쪽에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에. 어쨌든 오늘 주요 큰 이슈들이 많았는데 걱정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매일 아침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연준 의장 잘라야 된다고. 미 연준 의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리 인하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저러다 어느 날 하루 시간 잘라버릴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 뒤에 이제 그 무소TV 김 실장님이 오늘 급등했었던 관세 협상 수혜주랑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관련된 테마주들 쭉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브리핑을 급등주들 브리핑 듣고 싶으신 분들은 김 시장님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오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개별주들은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우리 회원들 들으시라고, 어제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6만원대 사놓은 게 좀 있었거든요. 저희도 대형주를 해요. 물론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하는데 대형주를 약간 섞어서 해요. 예전에 6만원대 사놓은 게 있었어. 그래서 어제 진짜 고점 부근에서 팔아드렸어요. 왜 팔았냐면 관세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흔들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짧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 강요를 한 건데,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때 앞에 여기를 보면서 매물대나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꺾이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걸 보면서 목표가 설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드린 게 뭐냐, 차트만 놓고 보면은 요 부분에서 걸린다. 요 부분에서 한번 걸릴 거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왜 개파락하면서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릴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우리 병원 가면, 어디 아파서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잡는 거는 엑스레이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 보통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는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요거다. 이게 개미들이 이제 매수했을 때 그 누적된 수량이잖아요. 개미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빚내가면서, 빚까지 내가면서 미친듯이 샀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미친듯이 개미들이 막 샀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여기 올라올 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이 개미들 본전 배도 시킨다고. 개미들이 미친듯이 샀던 그 시작점이 여기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까지 왔을 때 살짝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엑스레이가 아니라 CT 촬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매도를 해드릴 테니까 6만원대 샀던 거 좀 파셔라. 파실 분들은. 팔아서 개별주 사라 그랬어요. 라이브에서.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팔아드렸는데 정확하게 단기 고점을 맞춘 거죠. 네. 또 올라오면 또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팔면 돼요. 다 판 게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앞으로 잘 보시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오늘 강의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걱정하실 거 없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 앞으로 트럼프가 아마 더 어떤 얘기를 더 할 거고, 우리나라 정부랑 언론들이 오늘은 좋은 것만 얘기했거든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숨겼던 것들도 막 나올 거예요. 나오게 돼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요. 그래서 이거 파디비면, 좀만 파디비면 다 나와. 네.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올 텐데 또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외국인은 우리나라 코스피 5천 간다고 믿고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